자, 봅시다. 18번이에요. 22년도, 22년도 9월 평가원의 18번. 가나다를 구성하는 질량비이다. 다음, 1g의 부피 B는 가와나가 15대 20이다. 라고 돼 있죠. 그러면 요거는 많이 나오잖아. 1g의 부피 B가 뭐에 해당해요? 분자량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분자량분의 1이 1g당 부피 B이기 때문에, 분자량이 가하고 나는 몇 대 몇이냐면 22대 15이다라는 걸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분자당 원자수는 각각 5 이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 원자량이 주어졌는데 x하고 y 중에 y가 x보다 크대요. 주어진 요건 딱 두 가지. 그 다음에 하나가 있으면은 그 하나가 이제 뭐냐면 분자 가나다가 있어요. 자, 가나다의 x의 질량과 y의 질량. 이게 이제 배수비례 법칙이잖아. 일정량의 x에 대해서 y의 질량비가 1대 2대 3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자, 그렇게 되면 일정량의 x에 대해서 그럼 이제 가를 갖다 예를 들어서 x, y라고 한번 해보죠. 이제 5 이하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x, y라고 한다면 이게 일정량에 대해서 뭐, 뭐 일단 이렇게 보죠.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게 있어. 뭐가 안 되냐면 저기 보면 분자량이 안 되네. 분자량이 안 돼. 자, 이럴 때는 그냥 막막할 때는 이 질량 배수비례 법칙을 뒤집어서 생각해도 관계는 없어요. 뒤집어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야. 역수로 취해봐봐. 일정량의 y에 대해서 x의 질량비를 놓고 따져보면 돼. 뒤집은 거야. 그지? 역수로 뒤집으면 요게 뭐 1이 되는 거고 2분의 1이 되는 거고 3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뭐를 곱할까? 6을 다 곱해볼게. 6을 곱하면 6이고 몇 대 몇 대 몇이 돼요? 6대 그 다음에 3대 2가 되는 거지. 6대 3대 2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6대 3대 2면 가하고 나는 몇 대 몇이냐면 2대 1이야. 뭐가? 일정량의 y에 대해서 x의 질량비가 2대 1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나를 갖다가 xy라고 놓쳐 이거지. 그러면 가는 x to y가 되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엔 달을 찾으면 되겠지. 그럼 일정량의 y에 대해서 x의 질량비가 얘하고 얘가 이제 몇 대 몇이냐면 이제 요거고 요 놈과 요 놈을 보면 돼. 알았지? 그러면 얘네들은 3대 2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1대 3분의 2가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일정량의 y에 대해서 x가 3분의 2가 있다는 이 뜻이니까 x to y3로 놓으면 어때? x to y3로 놓으면 네,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위에서 5 이하라는 것도 만족하고 분자량 가나가 22대 15라는 것도 만족하게 되는 분자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게 배수비례 법칙을 이용하게 되면 좀 더 간단하게 답에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조건. 원자량이 y가 크다는 게 이제 맞는 걸 봐야 돼. 그럼 가완의 분자량이 22하고 15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놓는 거죠. x to y는 22가 되고요. xy는 15가 됩니다. 자, 이 두 관계를 통해서 일단 x와 y의 원자량을 한번 확인해 봐. x는 얼마 나와요? 그렇게 되면 7 나오네요. y는 8 나와야지. 그러면 마지막 이 조건까지 만족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나?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져주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기억은 틀렸죠. 자, 나의 분자식은 xy다. 나의 분자식 xy다 맞고요. 그다음엔 가의 분자량이 얼마였냐면 22였어요. 자, 그럼 다가 이제 이렇게 되죠. x2 y3가 돼요. 이거 분자량 얼마가 돼요? 응? 38인가? 14에다가 3, 24. 그렇지. 그래서 38이네. 38. 그럼 이게 38.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11분의 38이 아니라 22분의 38이 돼야 되죠. 틀린 거. 아셨죠? 네. 그래서 18번은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복잡하게 풀어내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잡아먹어. 그러면 선생님이 푼 것 중에 얘를 엑서이를 잡은 이유는 있을 거 아니야. 왜 그랬을까? 요게 1대 2니까. 알았지? 1대 2이기 때문에 가나를 갖다 이용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겁니다. 아셨어요? 다음 18번이고요. 20번. 20번도 봅시다. 자, A하고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그런 반응이 있다. 다음에 뭐뭐 주어졌냐 볼게. A하고 B의 질량 관계 지워졌고, 그다음엔 또 반응 후 A 또는 B의 질량이 또 주어진 거죠. 그리고 또 주어진 게 또 뭐 있나? 밀도 주어졌네요. C의 밀도. 그다음엔 전체 부피도 주어졌고요. 자, 그럼 이 문제는 이제 한계 반응물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일단 먼저 해야 될 일 같아요. 그리고 뭐 찾으라는 건 C 뭐 이렇게 찾으라겠어. 자, 이렇게 봅시다. 일단 반응 전에 질량이 있고 B의 질량도 이렇게 있고요. C의 밀도가 있네요. 그래. 커피 나와 있고. 자, 한계 반응물 먼저 선택할게요. A 또는 B의 질량이 5분의 4래. 5분의 4. 5분의 4면 A가 1g이 다 반응하진 않았다는 거네. A가 1g이 반응했으면은 반응 후에 A 또는 B가 1g 1g이 반응을 했다면 당연히
W 5분의 4g 남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1g, 그러면 Wg에 반응했을 때, 그럼 Wg에 반응했을 때 얼마만큼이 되는가를 따지려면 뭘 봐야 되냐면 C에 대한 얘기가 좀 필요해요. 알았죠? C에 대한 밀도와 부피가 나와 있어. 그 밀도하고 부피를 곱하면 질량이거든. 알았지? 그럼 이제 상대값이긴 하지만 일단 C의 질량을 먼저 확인합시다. 17 곱하기 6이고요. 17 곱하기 12예요. 값은 계산하지 않더라도 몇 대 몇이라는 걸 알 수 있냐면 1대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자, 1대 1이라는 얘기는 C의 질량이 2배라는 얘기는 반응한 양도 2배가 된다 이 뜻이에요. 알았어? 그럼 봐. 얘가 만일 W랑 다 반응했다고 하자. 얘가 다 반응하면 밑에는 당연히 얘가 W랑 반응한 거니까 C가 똑같이 생성이 돼야 돼. 이해돼? 어? 그럼 아니라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는 몇 g이 반응하고 얘는 1g이 반응을 했다는 뜻이에요. A는 1g 반응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건 B가 남아있겠죠. 그지? B가 남아있어. 그 다음 두 번째 거. 자, 두 번째 거는 이제 음, 일단은 두 번째는 A는 이만큼 반응해야 돼요. 왜 그래? 거기 C의 질량비가 1대 2잖아. 그지? C의 질량비가 1대 2이기 때문에 반응한 A의 질량도 1대 2만큼. 그러면 얘는 남아있는 건 A가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엔 여기 한 개 반응물은 이놈이 될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2에서 Wg만큼 B가 반응했다면 얘는 몇 Wg이 반응해야 돼? 여기는 그렇죠. 2분의 W, 0.5W. 0.5W가 반응해야 돼. 그럼 0.5W가 반응했다니 남은 게 몇 W라는 뜻이야? 0.5W가 남았다는 뜻이죠. 그죠? 0.5W가 남았으니까 이때 W를 갖다 찾으면 W는 얼마가 되죠? 5분의 8. 2배니까. 5분의 8g이네. 그렇죠? W가 5분의 8g이 돼. 자, 이렇게 될 것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생성된 C도 좀 해볼게. 이제 5분의 8을 구했으니까. 알았지? 자, C의 질량이 있어요. C 질량. 자, C의 질량은 이렇게 되면 얼마가 나와요? A가 1g 반응했지? 그지? 그 다음엔 B는 얼마 반응한 거야? 그러면 5분의 4W네. 5분의 4g이네. 그지? 0 절반이니까. 예, 그래서 1 플러스 이야. 1 플러스 5분의 4. 4g 반응한 거예요. 자, 그럼 요거의 두 배가 되겠죠? 이게 하면 얼마예요? 5분의 얼마예요? 5분의 9g인가? 그치? 5분의 9g. 자, 5분의 9g이면 두 번째 그 2번 반응에서 몇 g이 돼? 5분의 18g 되겠지. 맞죠? 5분의 18g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애들이 반응할 때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이 되냐면 몇 대 몇이 되니? 1g하고 5분의 4니까 5대 4로 반응해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 질량비는 A 대 B는 5대 4라는 거 이거 확인한 거죠. 됐나요? 자, 이제 X부터 좀 찾아봅시다. X. 자, 여기 4g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에 W니까 W가 아까 얼마였냐? 5분의 8이었지. 그지? 그럼 5분의 8이면 2를 더하면 어떻게 돼? 5분의 10이니까 5분의 18. 5분의 18. 예, 5분의 18. 자, 그래서 이때 두 놈이 반응하는 거야. 자, 그럼 뭐가 다 반응해요? 요번에는 뭐가 다 반응해야 되냐 하면은 4g하고 5분의 18이니까 이게 이제 뭐 5분의 20이 될 겁니다. 알았죠? 4g이면 그러면 5분의 20하고 18이야. 자, 그럼 5대 4래. 5대 4. 알았지? 5대 4면은 아유, 무시 같다. 뭐가 더 반응하니? 18이기 때문에 A가 다 반응했다. 그죠? 맞아? A가 반응해요. 자, 그래가지고 이때 A가 5분의 20만큼 반응하고 얘는 20이니까 5분의 16만큼 반응하고 알았지? 그래서 얘가 4g만큼 반응을 하면 얘는 5분의 16만큼 반응해서 남아있는 애는 B가 남아있는데 B가 얼마 남아있어요? 5분의 2g만큼 남아있겠죠. 알겠죠? 자, 따라서 지금 생성된 애는 C의 질량은 얼마가 돼? 5분의 얼마니? 20에다 16이니까 36인가요? 5분의 36g이 남아있는 거예요. 생성된 C가 되는 거죠. 알겠어? 음. 자, 그럼 봐봐. 얘네들이 이제 질량비를 따지면 C의 질량비가 몇 대 몇 대 몇이냐면 1대 2대 4가 돼요. 1대 2대 4라고. 알았어? 그러면 이제 요거 계산할게. 이렇게 하면 얼마지? 17 곱하기 6이 얼마니? 응? 17 곱하기 6이 얼마냐고. 102야? 아, 이게 왜 6, 6, 7에 42. 맞네. 102. 됐지? 그러면 x 곱하기 17은 얼마 나와야 돼? 4배 나와야지. 그렇지. 4배 나오니까 408 나와야 되겠다. 알았죠? 408 이렇게 나와야 돼요. 됐나요? 그런데 뭐 여기 보니까는 요거 그래 x 금방 찾을 수 있지 뭐. x 얼마야? 20, 64, 24니까 24 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x는 뭐로 구했냐면 24로 구한 거예요. 24. 됐나요? x 24 구했고. 개수만 좀 찾으면 돼. 알았지? 개수. 자, 개수를 찾을 때는 필요한 자료가 뭐뭐 있냐면 한계 반응물이 무엇인지 아니까 전체 부피를 가지고 구해야지. 별 수 없지. 알았죠? 전체 부피. 6, 그 다음에 여기는 12.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계 반응 뭔지 아니까. 맨 처음에 해당하는 맨 처음, 그러니까 반응 전이죠. 뭐 반응 전에 해당하는 값들 중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별로 없고. 예. 자, 그러면 이 부피가 얼마냐면 6하고 12가 되고 나머지는 17. 자, 반응식을 좀 써볼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저 17이 있네. 그럼 이 실험에서 공통적인 애를 좀 찾아야 되니까 B가 있어요. B가 있으면 B가 남아있는 경우가 어느 경우냐면 이렇게가 B가 남아있고 요 실험 자료 그 다음엔 이렇게가 또 B가 남아있어. 아셨죠? 남아있는 이제 1번하고 3번을 좀 이용해야 돼. 1번하고 3번. 자, 1번 실험에서는 B가 얼마 있냐면 5분의 4g이 있어요. 3번 실험에서는 B가 있는데 이게 5분의 2g이 남아있어요. 다음 남아있는 애가 C야. C가 5분의 9g이 남아있고요. 생성됐고요. 얘는 C가 5분의 36g이 이렇게 생성이 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되면 같은 물질들이 이렇게 있을 때의 부피를 갖다 우리가 6대 17로 알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요거를 ENP, 요거를 AC라고 해요. 그 다음에 얘는 MB가 될 것이고, 이게 4NC라고 넣어도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ENB에다가 플러스 NC가 6일 때, NB 플러스 4NC는 얼마가 되는 거지? 17이라 놓으면 NB와 NC를 찾을 수가 있겠지. 알겠어요? 음.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 NB 얼마 나오지? 응? 1 나와요. NC는 그러면 4 나오네. 알았지?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얘가 2라는 뜻이에요. 그냥 몰수로 2. 얘는 얼마가 되는 뜻이지? 4란 뜻이에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반응한 양과 생성된 양을 가지고 따져야 돼요. 자, 이게 얼마 반응했냐면 1번 실험. 자, 1번 실험에서 반응한 게 얼마예요? B만 따져, B만. 0.5W. 다시 말하면 5분의 얼마만큼 반응한 거야? 5분의 4만큼 반응한 거지? 그지? 그러면 얘 반응한 반응한 B의 몰수를 뭐라고 놓으면 돼? 2라고 놓으면 돼. 생성되는 애는 얼마니? 4가 되겠지. 맞지? 그럼 반응하고 생성된 게 2, 4니까 1대 2로 반응한 거야. 근데 반응식에 보면 뭐는 있어요? B의 개수는 있다고. 그지? 그렇기 때문에 C는 얼마가 돼야 돼? C는 2가 돼야 돼. 알겠죠? 자, 그러고 나선 이제 A하고 B하고 C의 분자량비. 자, 질량부터 볼게요. 이제 돼 있잖아. 5분의 4, 5분의 9. 4대 9야. 4대 9. B와 C의 질량이 4대 9라고. 근데 몰수비는 1대 2지. 1대 2. 이제 그러면 분자량은 4대 4.5니까 8대 9가 되는 거야. 그럼 다 구한 거예요. 자, 그래서 C는 2라고 구했고 X가 얼마였어요? 24라고 구했죠. 그 다음 B의 분자량 8이라고 구했고 C의 분자량 9라고 구한 겁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되면 12가 될 것이고 4로 나눠주니까 4, 4, 28, 4, 32. 그럼 2분의 3, 9, 27 이렇게 되겠네. 2분의 27은 답이 4번이다. 자, 이 문제 알겠어? 응? 이렇게 푸시면 돼. 이 정도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자료는 아니에요. 알겠죠? 왜냐하면 뭐 여기서 꼭 A를 구하라는 것도 없었고 A를 여기 구할 수는 있나? A를 구할 수도 없네. 알았지? 그러니까 뭐 구하라는 A를 꼭 구하라는 얘기도 없었고 구할 수 없는 건 빼고 구할 수 있는 값들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질량을 잘 생각하면 될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봐봐. 밀도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대처해야 되는 거 중에 하나. 밀도가 주어지면 딱 두 가지야. 밀도가 주어졌는데 질량을 알고 있다면 분자 수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밀도가 주어졌는데 부피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질량을 구해서 시작하라는 뜻이야. 그러면 질량이 나왔으면 두 가지 법칙이야. 일정 성분비의 법칙, 그다음에 질량 보존의 법칙이야. 알았어? 두 개 가지고 문제를 풀어 나가면 돼. 자, 그런데 밀도가 주어졌는데 질량이 있어. 그럼 뭐야? 분자의 몰수니까 아보가드로의 법칙이고 기체 반응의 법칙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용하는 법칙들이 뭐 질량 보존의 법칙, 일정 성분비의 법칙, 배수 비례의 법칙, 그다음에 아보가드로의 법칙, 그다음에는 기체 반응의 법칙. 알았지? 이 다섯 가지 법칙으로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문제의 어떤 의미를 보자면 올해가 약간 쉬운 그런 수능이 나온다고 했을 때 뭐 이런 뭐 종류의 문제들이 뭐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죠. 자, 됐고요. 다음에 올해 9월이 이제 질문이 있으니까 올해 9월 문제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올해 9월인가? 풀어주긴 했는데 풀다 보니까 또 모르겠지? 자, 14번. 9월에 17번, 14번, 14번, 17번, 8번, 19번. 자, 14번부터 봅시다. 14번 문제. 실린더의 BF3에 대한 자료가 있다. 이 자료를 이용해서 뭐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겠죠. 동위원소는 붕소만 있어요. 플로리는 없고요. 존재 비율은 B하고 F의 각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은 자연계에서와 나에서와 같다. 가에서는 같다. DF3의 온도, 함량, 밀도 알게 되어 있다. 1몰의 부피는 22.6이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좀 보자고요. 어제 줄 쳤죠. 밀도에 줄 쳤지. 그치? 밀도에 왜 줄을 쳤을까?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에 보면은 이건 다 알고 또 하나 일식 알아? 이걸 당연히 알아야지. 근데 동위원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은 분자량이 다른 기체가 존재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 분자량이 다른 기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분자량이 되냐면 이게 평균이야, 평균. 알았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기체, 뭐 산소, 질소 이렇게 섞여 있어도 밀도는 평균 밀도고 그 밀도를 이용한 분자량은 평균 분자량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곱하는 거야. 3일에. 몰 부피가 얼마로 나와 있냐? 22.6이라고 나와 있어. 계산해봐, 얼마야? 63, 18이니까 67.8. 자, 그렇게 되면 BF3에서 플로린은 동위원소가 없어요. 그래서 원자량이 19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F3 19 곱하기 3 더하기 동소에 대한 원자량인데 이 원자량이 평균 원자량이 됩니다. 근데 이 평균 원자량 얼마가 나오겠니? 10.8이 계산이 돼. 그럼 10.8이 계산이 됐으니까 동소가 있으면 동소는 원자량이 10짜리하고 11짜리가 있어요. 11짜리 있다. 구한 애가 10.8이 평균 원자량을 구한 거야. 얘네하고 얘네하고 몇 대 몇이야? 4대 1이야. 그지? 4대 1이면 10짜리는 얼마 있다는 얘기야? 5분의 1만큼. 11짜리는 5분의 4만큼.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존재 B는 얼마가 돼야 돼? 비율의 B는 뭐 4가 돼야 되겠다. 알았어요? 4가죠. 또 이 문제는 많이 이제 틀렸던 이번에 9월 모평에서 많이 틀렸던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뭐가 지금 결여돼 있냐면 기본이 결여돼 있어. 기본이. 문제 푸는 기계가 돼 있는 거지. 고3이 돼버립니다. 자, 보세요.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나는 뭐 이제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거는 문제를 또 어려운 문제를 뭐 마지막까지 풀어줘야 되겠죠. 여러분이 원하는 거니까. 그지? 요번 달 한 달, 그러니까 4번 남았거든. 자, 4번 동안에 문제를 풀 거예요. 그건 사실이야. 문제를 푸는데 뭐 되게 어려운 모의고사도 한번 볼 거야. 뭐 시대인재 모의고사도 한번 볼 건데 뭐 보면서 이런 문제는 안 풀어야 됩니다는 얘기를 더 많이 하겠죠. 한 3주 차쯤 돼서 볼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요번 달에 이제 사실은 선생님 이제 종강을 할 건데요. 고3은. 다음 달은 뭐 수업을 안 한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한테 그냥 질문만 이제 개인적으로 받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일단 종강은 요번 달이에요. 요번 달. 알았지?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10월 29일 날 이제 마지막 수업이야. 공식적인 마지막 수업이고 11월 달은 뭐 선생님 뭐 이 시간에 어디 딴 데 가진 않을 거니까 여러분이 저하고 예약하면 개인적으로 질문만 받을 겁니다. 알았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될 이 일들은 뭐냐면 이런 기본적인 걸 이제 까먹지 말아야죠. 11월 달엔 반드시 이론을 하셔. 이론. 알았어? 이론 읽어야지. 일단원에 뭐 탄화수소가 어쩌니 저쩌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일반 그 화학에 나오는
실험들 있죠. 뭐 실험들도 좀 보고, 그리고 책들을 좀 읽는 게 되게 중요해요. 1년 내내 문제 푸는 기계였잖아. 근데 마지막에 정의는 이론을 정리해야 돼. 문제를 정리하는 거는 어차피 기출문제 정리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일단 기억은 틀렸어요. 자, 니은. B의 평균 원자량은 얼마니? 그 B의 평균 원자량이 분수의 평균은 10.8 구했죠? 자, 그 다음엔 가에 들어있는 중성자의 몰수가 몇 몰이니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전체 분자의 몰수를 따지면 여기가 0.5몰이에요. 그럼 BF3 0.5몰이야. 오케이. 자, 먼저 플로린부터. 얘는 1.5몰이 있거든요. 어차피 동위원소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곱하기 10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15몰이 중성자고요. 궁소가 문제죠. 궁소가 토탈이 0.5몰인데 0.5몰에 대해서 5분의 1이에요. 10자리가. 얘는 중성자가 5개고요. 0.5몰에서 5분의 4가 11자리입니다. 얘들은 6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다음에는 0.5몰이 되고 이거는 얼마가 되니? 2.35 이렇게 되겠죠. 택도 없네요. 35.8 아니에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 아셨죠?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될 겁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이 비율이 들어가 있는 게 이 10.8에 들어가 있거든. 그러면 중성자는 이 양성자가 5니까 5.8? 5.8.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 0.5몰에 5.8을 곱해도 돼. 알았어. 5.8을 곱해도 답은 똑같을 거야. 알았어요. 5.8을 곱하면 얼마가 돼요? 2.5, 2.9. 똑같죠? 있잖아. 그러니까 평균 원자량에다가 양성자를 빼면 평균적인 중성자 수가 나오는 거야. 그럼 좀 더 간단하게 구할 수 있지. 알겠지? 그런 방법도 확인해 보도록 하시고. 14번 됐고요. 17번. 17번. 에이. 17번 볼게요. 자, 17번은 이거죠. 식초 1g이 들어있는 아세트산이 있어요. 식초는 뭐냐면 아세트산과 물이 혼합되어 있는 용액이에요. 그럼 식초 1g이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그렇대요. 그러면
밀도가 D랍니다. 자, 나의 식초가 있습니다. 나의 식초 10ml를 이용해서 10ml를 너 100ml로 만들었다. 물을 넣어서. 이제 묽힌 거죠. 묽은 식초를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이 묽은 식초가 있는데 이 묽은 식초를 20ml 취한 거예요. 그 다음에 0.25몰 농도 NaOH를 이용해서 떨어뜨려서 부피를 측정했는데 그게 A ml였대. X를 찾으래. 알겠지? X란 얘기는 얘를 찾으라 이겁니다. 1g에 들어있는 식초의 질량을 찾아. 근데 적정을 했으니까 일단 묽은 식초의 몰농도를 먼저 계산해 보면 20ml 이용했고요. 0.25몰 농도가 A ml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되면 이 묽은 식초의 몰 농도는 20분의 0.25 A 몰 농도가 됩니다. 찾은 거죠. 묽은 식초의 농도가 얼마가 됐냐? 이거는 20분의 0.25A 몰. 왜 찾았어요? 자,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찾은 거 이제 적정을 통해서 여기까지만 찾을 수 있어. 알겠지? 그래서 중요한 게 식초거든. 물 좀 묻지 않은 식초. 그럼 식초의 농도를 찾아야지. 알았어요? 식초의 농도. 어디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용해. 부피가 10분의 1이니까 농도는 10배. 알겠지? 10배가 돼버리면 10ml, 식초죠, 식초. 식초의 몰 농도는 10배를 해주면 얼마가 돼요? 2분의 0.25A 몰 농도가 돼요. 4분의 1이니까 8분의 1이겠지. 8분의 1 A 몰 농도가 되는 겁니다. 이만큼이 된다. 8분의 1 A 몰 농도.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어차피 질량을 구하는 거니까 퍼센트 농도가 필요하다고. 이거 농도 환산 문제였어. 알았니? 그럼 식초 1g 있고 밀도 D고. 자, 또 알고 있는 값. 자, 밑에 보면 분자량 알고 있어. 분자량 얼마? 60. 그러면 몰농도 그러면 용질의 분자량에다가 10dx 그대로 대입할게요. 자, 얘가 8분의 1 A 몰농도예요. 8분의 1 A 몰농도. 자, 분자량은 60, 밀도 10, dx. 자, x가 퍼센트 농도. 자, 여기서 x를 구합니다. 다 구했네요, 그럼. 1g 속에 식초
의 아세트산의 질량 1g에다가 비율만 곱해주면 돼. 자, 그 비율이 얼마야? 얼마긴 400 D분의 3A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결국은 아세트산의 질량입니다. 찾아보세요. 그럼 400D분의 3A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4번이 돼요. 됐나? 자, 그래서 이 문제, 뭐 요즘에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농도 문제가 뭐 예전처럼 농도를 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싹 다 문자를 적어도 2개 이상 써가면서 문제를 내요. 알았지?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은 2가지죠? 뭐뭐예요? 뭐, 희석, 희석. 또, 환산식 2가지. 자,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뭐 또 나와요? 예. 순회 나올 거예요. 희석과 환산식은 반드시 또 나올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알아둬요. 이런 걸 놓치면은 점수가 많이 났어요. 다음. 그 다음에는, 산연기예요, 산연기. 19번. 자, A몰 농도의 염산, B몰 농도의 NaOH, C몰 농도의 A가 있는데, A는 이제 둘 중에 하나래요. HBr 또는 KOH 중에 하나래. 그리고 뭐 표는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얘는 산성이래요, 산성. 문제 쉬웠잖아. 산성이래. 산성이면은 Na 플러스하고 H 플러스하고 그다음에 뭐야 Cl 마이너스. 이온들이 3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그 B가 몰농도의 B가 1대 1대 2래. 그치? 그럼 1대 1대 2니까 이게 1이고요. 1대 1대 2라고 놓으란 말이야. 자, 그렇게 되면 이게 하나하나 2개로 놓은 거야, 개수로. 알았지? 음. 자, 그렇게 되면 Na 플러스 10ml 하나 있다고 보고 CL만 10ml 하나 있다고 보면 돼. 그 밑으로 넘어가 보죠. 얘는 하나가 될 거 아니야. 5ml 0.5개가 되겠지. 자, 그래서 1144에 4가지가 있는 거예요. 4가지. 그래요? 그러면 이제 1144인데 그 A가 둘 중에 하나잖아. HBr일 때나 KOH. 맞죠? 나는 2가지 경우를 모두 다 생각해야지. A가 HBr이 됐을 또 생각하고 또 A가 KOH가 될 때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요. 자, 그러고 나선 1대 1대 4대 4야. 뭔지 모르지만. 맞지? 그러면 HBr이라고 해보자. HBr. A가 HBr이라 그러면 이제
HBr이고 그다음 NaOH는 줄어들고 만약에 A가 HBA라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겠니? 산성이겠지. 가가 산성이면 나도 산성이 돼야지. 알았지? 그래. 그러면 Na 플러스 H 플러스 Cl 마이너스 Br 마이너스. 자, Na 플러스 0.5래요. 0.5. Cl 마이너스 1이라고 보고 1 이렇게 본 거야. 그러면 얘가 1144거든. 그지? 그럼 여기서부터 돼야 안 돼. Na 플러스가 1대 2야. 그럼 얘가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Cl이 2야 2. 어, 여기 잘못됐구나. 잘못 썼네. 그러면 되죠.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K가 아니 H 플러스 얼마가 돼요? 2 되죠, 2. 그다음에 얘는 얼마가 되냐면 0.5. BR 마이너스가 HBR이니까 얘가 0.5. 이렇게 돼. 그러면 지금 여기 한번 봐봐. 여기가 이제 HBR에 놓은 거니까 이게 0.5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밑에는 얼마가 되니? 0.25가 돼야 되거든. 그지? 그러면은 NA는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지. 얘는 또 얼마가 돼야 돼? 15니까 3이 돼야지. 그럼 구경꾼 이온만 따졌을 때 3대 1 때 0.25야. 그럼 이 B가 맞냐고.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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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 안 되지? 그러니까 HBR이 안 되는 거야. HBR이 왜 안 되는 줄 알겠어? 그럼 이제 A는 뭐가 돼야 되겠어? A는 KOH인가? KOH가 돼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KOH라 놓고 그다음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를 따지는데 어, 일단 KOH이기 때문에 구경꾼이만 써볼게. Na 플러스 K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있어. 자, 여기에 H 플러스가 끼면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되면 Cl 마이너스가 제일 크단 말이야, 개수가. 그리고 1144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뭐가 있어야 돼? OH 마이너스가 있어야 돼.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Cl 마이너스는 2개 있고 그다음엔 Na 플러스는 0.5개가 있고 그럼 K 플러스 2개 OH 마이너스 0.5 하면 딱 맞아요. 알았죠? 그럼 K 플러스가 얼마냐면 10ml 2개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럼 다 가보자. 자, 3개 있고 여기는 하나 있고 얘가 하나 있어야 되겠네. 그러면 얘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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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래. 그러면 산성이지 뭐. 위에서 본 것처럼 염기성이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지? 염기성이면 어, 2개를 더한 값들이 같아야 돼요. 근데 그렇진 않잖아, 그지? 그러면 이렇게 써봐. Na 플러스 K 플러스 H 플러스에 Cl 마이너스까지. Na 플러스 하나, K 플러스도 하나, Cl 마이너스는 3개, 그럼 1개. 그럼 다 맞죠? 그죠? 그리고 나선 나에서 5ml, 다에서 또 5ml 취해왔대. 그러면 나는 토탈이 25ml고
다도 마찬가지로 얼마가 되냐면 30ml로 계산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중에 5ml씩을 취해왔으니까 결국 5분의 1, 6분의 1 가져온 거야. 여기 있는 애들. 자, 여기하고 얘하고 이렇게 두 군데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먼저 H 플러스하고 NA 플러스. 자, H 플러스. 얘하고 반응을 해버리면 남는 거는 H 플러스 0.5만 남아요. 알겠죠? 0.5가 남는데 그건 다 반응했을 때. 근데 그게 아니라 5식이니까 일단 산이 남긴 하게 할 거예요. 산이. 그러면 H 플러스는 한 개 중에 6분의 1을 오고 그다음엔 넘기는 2분의 1에서 5분의 1이 오는 거야. 이렇게. Na 플러스는 더해줘야 되겠죠. Na 플러스. Na 플러스가 0.5 하나니까 2분의 1에서 5분의 1이 오고 더하기 하나에서 6분의 1이 오는 거예요. 6분의 1. 자, 어떻게 되는 줄 알겠지? H 플러스는 염기 OH만 할 수 있잖아요. 이걸 갖다 빼줘야 되는 거고 Na 플러스는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계산은 얼마가 되면 15분의 1이 되고 얘는 15분의 4가 되죠. 그러면 다 계산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4분의 1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Na 플러스 분의 H 플러스의 몰농도의 B는 4분의 1이다. 어차피 부피는 동일하기 때문에 부피는 뭐 딱히 10ml를 고려하지 않아도 관계는 없겠죠. 아셨어요? 그래서 19번까지 일단은 다 풀어봤고요. 그럼 또 매돌 있냐면 6월 평가원 이건 잠깐 쉬었다 갑시다.
음, 냉장고를 하나. 자, 이제 일단 뭐 우리 기출 문제 중에는 요거 풀고 마무리합시다. X 몰롱도에 해당하는 H2A하고 Y 몰롱도에 해당하는 NaOH의 부피를 하여 혼합한 용의 가나다라에 관한 얘기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몰롱도의 합인데 상대값이래. 근데 음연이라 그랬네. 음연. 그래가지고 가부터 이제 전체 부피를 갖다 구해보면 40에 이건 50에 여긴 20 플러스 V고 그다음에 어, 뭐 2V 플러스 30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알 수 있는 값을 이용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 아니겠다. 라에 존재하는 이온수의 비율 가장 적합한 문제가 이거죠. 라에 해당하는 이온수. 자, 이게 문제인데 뭐 중성이면 두 가지일 거고 뭐 산성의 염기성이 세 가지일 거고 뭐 이런 건데 V를 어차피 구해야 돼요. 뭐를 이용해서 앞에 있는 가와나 그럼 혹은 달을 이용해서 알겠죠? 자 그러면 그냥 곱하세요. 부피하고 농도를 곱해버려. 그러면 얘가 음연수가 나올 거야. 음연수. 자, 음연수가 나오게 되면 음연수는 4, 3, 12, 120, 5, 4, 20, 200 이렇게 나오겠죠. 200.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또 두 번째 해야 되는 거. 가가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 봐야지 뭐. 알겠죠? 산성이 중성 염기성인지. 자, 일단은 120하고 200인데 음이온으로 가능한 게 두 가지거든. A-하고 OH-. 맞죠? A-하고 OH-. 이게 이제 음이온으로 가능해요. 그러면 가의 액성을 경우의 수로 따지면 산성일 수도 있고 중성이 될 수도 있고요. 염기성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산성이라면 A-, Na 플러스, 그 다음에 H 플러스. 산성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다음, 중성. A-, Na 플러스. 염기성. A-, OH-, Na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은, 어,
염기성은 안 돼요. 자, 왜 안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가 120이라 그랬지. 그럼 얘가 240, 뭐, 아무튼 음연이 있어요. 그러면은 요 놈이 저기 120이야. 알았지? 120이면 A-하고 이제 있는데 NA 플러스가 240보다는 뭐 예를 들어 뭐 A-만 있다 그러면 240. 근데 OH만 조금 있을 테니까. 그지? 그러면 이제 NA 플러스는 240보다는 240보다는 좀 커야 되겠다. 아, 그렇지. OH-가 120이면 120하고 240 사이겠네. 알겠죠? 그러면 나를 봐봐. 나. 아, 자, 만약 가가 염기성이면 나도 염기성이 돼. 맞나요? 왜냐하면 H2A가 10이 있거든. 그지? H2A가 10이라고. 그런데 거기에 뭐가 더 늘어났어? 거기 그 40이 늘어났지. 40이니까 늘어나 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가가 염기성이라면 나도 뭐가 돼야 돼? 나도 염기성이 돼야 되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그러면은 이때 Na 플러스의 값이 얼마가 돼야 되니? 3대 4가 나와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염기성이 나는 안 되고 이거는 일단 안 돼. 자, 그러면 산성 보자. 산성. 산성이면 산성이잖아요. 그죠? 자, 산성이면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음이온이. 그럼 이게 120이야. 알겠지? 자, 산성이면 이제 음이온이 120이 되는 거예요. 120. 자, 120이 되고 그다음엔 그럼 Na 플러스 있잖아. Na 플러스. 자, Na 플러스를 보게 되면 Na 플러스는 중성일 때 이제 일단 보세요. 이게 산성이 이렇게 합해서가 얼마가 돼야 돼? 240이 돼야지. 240. 알겠지? 그럼 이제 나를 볼게. 나에서 음이온이 얼마가 되냐면 음이온이 200으로 늘어났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A-는 똑같이 120이야. 그지? 맞잖아. 그러니까 음이온이 늘어났다는 것은 봐봐. 산성이나 중성 중에 하나야. 알았어요? 가가 산성이나 중성 중에 하나인데 나는 200으로 늘어났으니까 OH-가 얼마 있어야 돼요? A-하고 그다음에 OH-가 있는데 얘가 120이에요. 얘가 얼마가 돼야 돼요? 80이 돼요. 80. 알겠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Na 플러스를 알 수 있을 텐데 Na 플러스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냐면 320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320이니까 30에서 얼마가 돼야 되니? 240이 되니까 이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20이고 이게 240해서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셨죠? 자, 이렇게 구한 걸 어디다 얹어? 당연히 뭐 저기 부피에다 얹으면 되겠지. 알았지? 그래서 10ml에 얼마씩 있다? 120씩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 30ml에 뭐 240이고 여기는 320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럼 이제 다를 갑시다. 다. 다에서 이제 V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V를 찾아서 일단 음유의 농도는 8이 됐네요. 그 다음에는
여기는 일단 240이라는 거 알았죠? 음이온이. 그지? 20ml 240이라는 거 알았단 말이야. 자, 다음 다의 액성. 다의 액성은 뭐 염기성이나 아니면은 뭐 산성이나 이런 걸 이용해야 돼. 그지? 근데 아직 모르잖아. 그지? 모르기 때문에 염기성이라 놓고 한번 풀어보고 산성이라 놓고 한번 풀어봐야 될 것 같아. 알았죠? 자, 먼저 염기성. 자, 염기성부터 일단은 음이온을 보게 되면 A-부터 A- 얼마가 되냐면 240이죠. 그대로. 자, OH-를 구해볼게요. OH-. 음, 자, OH-는 여기서 먼저 음의 농도고 그 다음에 부피가 이제 V니까 물 농도하고 부피를 곱한 값. 농도를 구해야지 뭐 일단. 이게 이제 얼마야? 30분의 240이라고 보면 농도가 얼마가 되니? NaOH는. 이게 8이 돼요, 8. 알겠죠? 그럼 X는 일단 12가 되는 거고. 자, 이 구한 이 농도를 여기다가 곱해줘야 돼. 알았지? 그러면 뭐가 되냐면 분자수가 될 테니까. 자, 그럼 Na 플러스는 얼마가 돼요? 그냥 8로 구했으니까 8V가 되는 거야, 8V. OH 마이너스지. 그지? OH 마이너스는 원래 8V인데 얼마를 빼주면 돼? 240을, 240, 480. 480을 빼주면 되는 거죠. 알겠죠? 네. 자, 그래가지고 이때 전체 부피는 얼마가 되냐면 20 플러스 V가 되고 음이온은 240 플러스 8V에다가 마이너스 480 이렇게 돼요. 이게 얼마 나온대? 8 나온대. V가 구해져요? 안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염기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제 뭐로 구해야 돼? 산성으로 구해야지. 자, 산성으로 구하면 A- 있고요. Na 플러스 있고요. H 플러스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 얼마가 돼? 240이지. Na 플러스는 그대로 8V로 놓고 H 플러스는 480 마이너스 8V를 해주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얘를 다 더한 값이 얼마가 되냐면 240이 되고 20 플러스 V는 8이 되는 V를 찾으면 돼요. 그럼 V 얼마 나오죠? 10 나오네요. 10. 그러니까 V가 10ml가 돼요. 알았지? 자, 그래서 V가 10ml 구했고, 그 다음에 농도들을 알아요, 몰라요? 농도 알죠? 예, 그러면 얘가 얼마냐면 20ml고, 그 다음에 30ml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H2A가 있습니다. 얘는 20ml인데 농도는 아까 얼마로 났었니? 12로 났었죠? 그죠? 더하면 얼마가 되니? 240. 자, NaOH가 있어요. 자, NaOH는 농도가 8이었고요. 30이니까 얘는 얼마가 돼? 240이 됩니다. 자, 따라서 A-는 얼마가 있어? 240. 알았지? Na 플러스는 얼마 있냐면 240이 있어요. 그럼 OH- 있으면 안 되겠다. 2-. H 플러스가 얼마 있어야 돼? 240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온의 종류는 세 가지고 1대 1대 1이어야 되니까 그림에서는 5번만 답이 됩니다. 이해돼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시면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 풀어오냐면요. 우리 그 모의고사 시즌2 있죠? 시즌2 풀어오면 저기 수업 시작 전에 수능 완성해서 이상한 문제들 좀 없애주고 그럴 거야. 알았지? 수업 시작할 때. 이상한 문제 좀 있더라고. 해설지도, 해설지, 해설지도 이상하고 이상한 문제 있더라고. 몇 가지 좀 없애줄게요. 그 다음에는 모의고사, 우리 그 남아있는 모의고사 풀어가지고 3주 차이는 시대인재를 시험을 수업 시간 내에 볼 거고 본 시험 가지고 이제 나 마무리 칠 겁니다. 아셨죠? 시대인재는 안 할 수도 없고 니들이 원해서는 하긴 하는데 뭐 별로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최상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음.